네, 계속해서 주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NH투자증권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나정환 연구원입니다. 네, 일단 미국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. 하지만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번 주 증시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될까요? 아니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? 일단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합의되는 과정을 보면 부채 한도 자체는 2025년 1월 1일까지 그 적용 자체를 좀 유예했고요. 대신에 2024년도 예산안은 비국방 예산을 조금 동결하는 데 합의를 함으로써 이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의회 표결이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표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무부에서 부채 한도 시한 자체를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좀 수정해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협상 시간 자체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결정할 시간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좀 이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국내 주식에 미치는 여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주가가 변동성이 국내에선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조정할 때 그때 국내 주가가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위험자산 측면에서 주식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결국 된다 하더라도 주가의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어렵고 오히려 지난주 AI 관련돼서 미국 반도체들과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점에서 국내 주가 지수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월말 월초를 맞아서 갖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6월 초중순에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6월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되겠습니까? 아니면은 조금 인상이 되겠습니까? 지금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? 일단 저희 하우스 뷰부터 말씀드리자면 6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FOMC 인상 확률이 58%로 금리 동결보다는 인상을 좀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4월 미국 PC 근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.7%를 기록을 했죠. 이게 예상치하고 전월치인 4.6%를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.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금리 동결을 조금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 PC 물가 같은 경우 작년 9월 이래로 계속 추세적으로 좀 빠지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전월비해서 좀 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미 연준이 단순히 4월 PC 물가 데이터 한 번만 좀 올랐다는 걸 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월 자체에는 일단 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뭐 PC 물가라든지 CPI 물가가 이제 뭐 5월, 6월에 좀 이렇게 다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향후에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한 번 정도 뭐 25bp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뭐 5월 FOMC 의사록에서도 생각보다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 의원의 수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뭐 1회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여지를 남겨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는 또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2%, SK하이닉스는 무려 3.5% 내외의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앞으로 이어지겠습니까? 네, 저희 같은 경우 계속 반도체 업종이 뭐 연간으로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가장 부각되는 거는 반도체 업종의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선 지난주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AI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을 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뭐 AI 모델 개발을 위한 뭐 GPU 수요가 늘어나고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업체에서 좀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이죠.
게다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자국 내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혜는 중국 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들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이크론의 제품 공백을 국내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 측면에 좋은 그런 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 삼성전자가 감산 조치를 하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감산 조치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DDR5 현물 가격이 5월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있어요. 이 말은즉슨 결국 그 실제로 뭐 삼성전자하고 고객사가 거래하는 고정 계약 가격도 한 3, 4개월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에도 이것도 뭐 한 3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공급 축소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좀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반도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반기까지 보셨는데 반도체 이외에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 보세요? 반도체 이외에 보자면은 저희는 헬스케어 업종도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하반기에 뭐 다양한 헬스케어,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학회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6월 같은 경우 당장 미국 그 임상 종합학회 아스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7월에도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, 뭐 10월에는 유럽 종합학회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헬스케어 업종 주가가 최근에 계속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외형 성장을 가져올 만한 뭐 블록버스터급의医薬품 신규 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임상 학회에서 이런 블록버스터급医薬품이 발표가 되면은 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품은 그 항체 치료제하고 약물 치료제의 장점을 결합한 ADC 항암제 이게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낼 수 있는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국내 헬스케어 주가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지표를 또 유망하게 혹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? 국내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.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은 국내 기업 실적의 상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. 우선 6월 1일에는 5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 수출 증가율 자체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.3%를 기록을 했었죠. 근데 5월 달 수출 증가율 컨센서스가 지금 13.5%입니다. 그래서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낙폭이 얼마나 축소가 되는지가 관건이겠죠. 그에 따라서 그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 자체도 조금 이렇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지표 여전히 중요하고요. 관련돼서 중국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5월 31일 같은 경우 중국의 국가통계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6월 1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제조업 관련 좀 부진하게 집계가 되었었습니다. 4월 중국 그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 50을 하회하거나, 최근에 미국의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.8포인트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, 이런 지수가 계속 부진하게 나올지, 아니면은 제조업이 그래도 느리지만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,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회복을 해야지만 한국은 어차피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이런 그 수출 제조업 지표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